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81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거죠. 자,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 회복을 위해서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 마감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60세 이상에게 우선 접종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확진자 말하기 전에요. 백신 맞으셨다면서요? 예, 저 어제 맞았는데요. 네, 어떤지 한번 알려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따끔한 느낌도 있는데 네. 이 코로나19 백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때 0.5ml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아픈 느낌이 전혀 없고 네. 예, 따끔하는 느낌이 없어갖고 이게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방송 아침에 오면서 예. 혹시라도 이게 발열이 있어갖고 방송국 못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오히려 좀 나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예. 사실은 그 관계는 없습니다. 뭐 네. 증상이 있든 없든 면역력이 형성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예,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통증을 느끼는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 예, 개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맞으셨고 어제 몇 시에 맞으셨어요? 어제 저 낮에 12시에 맞았는데요. 네. 뭐 굉장히 원활하게 다 잘 돌아가고 있고 또 보통 개인 병원에서들 맞으시면은 네. 거기 있는 예진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아무 문제도 없고요. 혹시라도 그날 밤에 아프시든지 그러면은 그 아스트아메노펜 계열 이 진통제를 뭐 허용량까지는 얼마든지 드셔도 되고 그 통증이 안 없어진다면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 3일 후에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야지 그 통증을 그대로 지나가는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맞으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방송국 입구도 잘 열 없이 예, 통과된 거잖아요. 전부 잘 통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새 확진자가 400명에서 많게는 700명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꽤 길어졌어요. 요새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보통 화요일까지만 해도 이 주말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약간씩 늘어나는 경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수, 목, 금, 토까지가 한 600명에서 700명대 수준, 또 주말에는 한 400~500명 수준. 그래서 계속 이것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국적으로 1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많이 적어 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안심할 수준인가? 500~600명이라는 건 굉장히 큰 숫자고요. 예. 지금으로선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들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도 많이 줄지는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변이주가 지난주 발표만 해도 33%가 넘고 있어서 이런 변이주들이 만약 확산할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더 올라가고 예.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예방접종 속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만 잘 지나간다면은 뭐 즉 1000명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수준만 유지된다면은 6월 달 이후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 즉 확진자도 줄어들면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네. 즉 관리 가능한 이런 질병이 될 수가 있어서 7월부터는 방역 통제 완화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얀센 접종 예약 성공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접종 예약이야 뭐 컴퓨터로 하면 되니까 네. 되는 거니까요. 뭐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아, 못한 사람 많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얀센 백신 예약에 성공한 분들은 또 인터넷에 많이 이제 성공했다 인증샷 이런 네. 것을 또 올리고 또 이제 뭐 지금 이제 야당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본인은 예. 얀센 예약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애초에 경쟁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포기했다가 네. 이후에 이제 오후에 당일 오후에 좀 남은 10만 명분을 이제 추가로 이제 예약을 받는다라고 네. 하는 이 소식을 보고 연합뉴스의 속보를 보고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예약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쉽게 돼가지고 예, 뭐 다음 주에 좀 접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만 맞게 되니까 되게 부럽습니다. 그 백신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날 때 보통 주말에 인구 이동량을 보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이동량 보면 많이 늘어나진 않았나 보죠?
일단 그 전주 대비 주말 이동량을 보면은 거의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전주 대비 0.9%가 이동량이 늘었고 비수도권은 이제 0.7%가 이제 좀 줄어든 그런 모양새인데 네.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동량이 거의 유지되거나 조금 이제 감소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보이지만 네. 그 전주에 이미 근데 그 수도권 비수도권이 상당히 이제 좀 공이 10% 이상 주말 이동량이 좀 늘어난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미리 높아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난 어떤 그런 이동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고 예. 날씨가 좀 좋아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번 주 지나면서는 상당히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외출을 한 다음에 외출을 하고 나서 바깥이 이제 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실내에서 어떤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내에서의 어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조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동량은 줄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제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업체 뭐 이런 좀 가게 이런 데서는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더 지키고 좀 환기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더 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교수님, 지금 이 확진자 수치로는 뭐 병원의 병상 부족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딱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 체제는 상당히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 환자는 5, 600명씩 많이 나오는데 네. 대부분 작년까지만 해도 1%, 2% 이상 위중증이 예.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2% 정도 계산한다면 하루에 10명 이상이 위중증 환자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거의 150명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사망자가 계시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도 이게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50명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요양병원에 있어서의 집단 발생 또는 위중증 환자 발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건 예방접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환자 병실도 590개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어제 교육부에서 브리핑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학력저하, 중고생의 기초학력 미달이 좀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당장 2주부터는 중2 학생들의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전면 등교를 목표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침들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의 이제 기초학력 저하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수업 감소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원격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기초학력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확실히 효과가 좀 여러모로 지금 대면 수업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예. 일단 평균적으로 이제 지금 뭐 중3 학생들 그다음에 고2 학생들이 10명 중에 1명꼴로는 지금 수업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수치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그 지자체별로 어떤 거리두기나 이런 단계가 좀 달랐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 이제 거리두기가 좀 단계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좀 등교 수업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커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좀 등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그러면 지금 학습 결손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되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이런 좀 중고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이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어떤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좀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었는데 네. 지방의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이제 학력 격차 이런 것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확인이 이번에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교를 전면적으로 좀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밀집도 완화부터 시작해서 좀 등교 확대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예.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이 일어난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제 등교를 확대하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감소시킬 것이냐 이게 지금 정부와 방역 당국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예. 교육부는 일단 좀 이 학교에서의 방역 관리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교직원이라든가 고3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이 백신 접종 이런 것들의 속도를 높여서 좀 이런 부분에서 방역의 어떤 위험성이 올라가는 것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학교 감염의 원인을 보면 가족 내 감염이 다시 학교로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의 부모 세대가 보통 40, 50대인데 막상 지금 접종 대상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좀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40, 50대는 이제 그 3분기가 돼야 이제 백신 예. 접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가족에서 이제 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이 학교 내 이제 감염으로 좀 교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이제 있죠. 이런 위험성이라는 거는 뭐 꼭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것과 뭐 꼭 연관 짓지 않더라도 이제 언제든 어떤 시설이든 이제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감염의 어떤 통제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사실은 풀리는 문제여서 이것은 등교 확대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될 어떤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교 확대를 하는 것과 이제 백신 접종을 반드시 이제 결부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등교 확대가 되면 당연히 이제 좀 가정 내에서의 어떤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교차 감염이 학교 내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계속 학교를 이제 좀 고리로 해서 퍼지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교 수업을 확대하게 되면 당연히 학내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역 수칙의 강화라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학급의 어떤 밀집도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밀학급의 이제 좀 이런 문제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이런 해결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강북구 고등학교에서 3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증상이 없는 사람들 뭐 교직원도 있고 학생도 있고 가족도 있을 텐데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데 이 강북구가 여기에 자가 검사 키트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걸까요? 예, 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밀접 접촉일 경우에는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네. 또 일상 접촉일 경우에는 능동 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이 두 가지 다 이 자가검사 키트는 유용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즉 자가격리라는 부분은 시설격리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네. 격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가족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때 자가검사 키트를 가지고서 거의 매일 이 검사를 한다면은 양성이 나오는 것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럼 바로 PCR 검사를 하고 실제로 양성이 확인되면은 그 집안에 있던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검사하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사람한테 계속 주기적으로 진단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감도는 물론 떨어질 수 있지만요. 또 한 가지는 능동 감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은 피하지만 일단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며칠에 한 번씩 사실은 이 자가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보면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 있어서 감염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 양이 늘어나면은 이 민감도가 낮다는 자가검사 키트도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검사로는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 이게 식약처에서 승인을 할 때 18세 이하 미만을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아직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부처 간에서 협의가 돼서 18세 이하라고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체외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17세 이하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비슷한 상황일까요? 서울시 교육청도 이제 기숙학교에 대해서는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부랑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오늘부터 이제 기숙학교에 기숙 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이런 기숙학교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좀 매주 기숙사에 입퇴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예. 주 2회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좀 보조적인 도구로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건데요. 애초에 자가진단 키트를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가 여러 차례 권장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뭐 기숙학교라든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절충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의견 일치를 좀 가져가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대로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훨씬 더 많은 공간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방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지자체의 어쨌든 방침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규정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좀 제한된 환경 속에서 좀 실시를 해보겠다라는 실험적인 차원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수단을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 경기나 인천의 경우에는 또 다소 이제 신중한 입장인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차원들이 지금 이제 복합적으로 좀 이런 결론으로 나온 것인데 예. 이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 치료적일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다음으로요. 어제부터 요양병원의 대면 네. 면회가 허용이 됐는데 일단은 입소자 면회객 중에 최소 한 명만 맞아도 대면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어떤 다른 방역 조치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은 두 번 접종을 완료한 후에 14일이 지났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어느 쪽이든지 이 완료 조건이 가능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요양원, 요양보건 시설 안에서 75% 이상이 예방접종을 맞았어야 가능한데 만약에 75%가 안 될 경우에 있어서는 PCR 검사 음성 진단서가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환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잘하고 서로 대화 정도 하는 거, 손 잡는 거 정도로 해서는 사실은 감염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한쪽은 면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분출량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아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개선할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75%가 안 되고 넘고 이 부분은 사실 요양병원에 감염이 들어갔을 때 대부분 미접종자들한테 감염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접촉한 사람이 미접종자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해요. 실제 이 면회를 온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소되어 계신 분이 과연 접종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예. 중요하긴 한데 그 접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통제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일단 면회를 한 후에 뭐 여러 가지 소독 작업 같은 것들을 잘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아마 좀 더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60세 이상들이 전부 접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2차 접종까지 받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는 사실은 석 달 정도 있어야 이 면역이 완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5세 이상의 그 파이자로 접종을 받는 경우는 3주라 2차 접종 완료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요양원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도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접종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 2월 26일부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예, 예. 2차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두세 달 지나게 되면 뭐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다 접종을 받고 예.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접종을 받았으면 가서 면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완화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60세 이상인 분들이요. 60세 이상에서 74세까지는 오늘까지입니다. 백신 접종 예약을 오늘까지 꼭 하셔야 백신을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되게 굉장히 뒤순위로 밀리니까요.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한 80% 목표를 잡았는데 막판에 그 예약이 되게 많이 몰렸나 봐요. 지금 분위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정부가 목표했던 그 80% 이제 도달이 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고령층의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런 불안감들이 어쨌든 정부가 이제 인센티브에 관한 이런 사항들도 좀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유인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어떤 손해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예. 인센티브에 의한 기대이익을 좀 더 이제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령층의 경우에 또 사실은 젊은 층보다도 더 많은 이제 불안감이 있었을 수가 있는데 젊은 층의 경우에는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신, 잔여 백신이라든지 네. 또 제가 예약한 얀센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백신 접종 열풍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반응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또 고령층도 이것은 백신을 좀 안심하고 맞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언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의 언론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그러한 보도를 많이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보도 태도가 좀 변화돼서 이제는 우리도 백신을 맞자 이렇게 거의 캠페인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좀 백신 수급 안정에 따른 전반적인 여론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고령층의 이런 백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정부가 또 이제 60세 이상 혹시라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방 접종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목표는 예. 60세 이상이 몇 %나 맞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예상됐던 일인데요. 6월 3일까지 80%가 접종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20%가 미접종으로 남는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예.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나오질 않아야 되는데 그 20%는 계속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방침으로도 6월 4일 이후에는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좀 편하게 60세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여기를 올리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에 이제 상대적으로 30, 40대, 50대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아, 하지만 예,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고 얀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100만 명이 지금 접종을 받는 물량이 들어와 101만 명이죠. 정확하게는 들어와 있지만 그 LDS 자녀용 주사기로 하면은 조금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도 네이버나 카카오톡에 예약을 걸어 놓으시고 당일 접종을 잔여 물량을 보시면은 충분히 받을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60세 이상이 아니면은 그 자녀분을 얻기가 어려울 상황들이 아마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아. 또 6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령층들이 다 받고 더 이상 안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은 6월 말쯤 되면 또 아스트라제네카 물량도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아. 그 물량의 여유만 있다면은 아마 좀 더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아마 마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하여튼 6월 19일까지가 접종이거든요. 네. 6월 19일 이후에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알고 있지는 않은데 예. 지금 들어오는 그 물량 수급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어서 예. 찬스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60세 미만인 사람은 병원에 전화해서 노쇼 백신 예약 같은 건 못하고 어플로 예약해라. 그 지금까지는 예약 대기자 명단이라고 그래서 병원 몇 군데 예약을 해놓으면은 네. 잔여 분량이 나오면은 연락이 우선 왔죠. 연락이 왔는데 네. 그것도 또한 수백 명이나 돼서 차례가 그렇죠. 오지 않을 경우가 많고 네네. 예약이 결정된 사람들은 뭐 6월 4일 이후에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아, 예약이 결정된 네. 사람은 해당되는 게 아니군요. 해당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예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접종과 관련해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차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일부 30세 미만의 접종자들이 있는데 예. 이 경우에 2차는 좀 다른 백신을 맞고 싶다 이런 의견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교차 접종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미만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30대 미만도 처음엔 맞았었는데 예. 그 이후로는 금지를 했기 때문에 미접종한 사람들은 전부 뭐 파이자로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미 기접종한 사람들은 2차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것을 당국에서는 권고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 30대 미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쵸. 예.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맞기 싫은데 맞으라고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 나라들에서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교체 접종에 대해서. 네. 근데 최근에 나온 임상 결과는 스페인 정부에서 한 카르로스 3세 연구소라는 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파이자 2차를 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2차 받은 사람들보다 얼마나 면역 효과가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해봤더니 사실 가벼운 부작용 사례는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3, 40배 정도 더 면역력이 높아졌다고 해요. 교차 접종이요? 네, 교차 접종이요. 지금 스페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연구를 했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나라는 캐나다 정부에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2차는 mRNA로 파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하는 것을 지금 권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네. 세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서 앞으로 개정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은 이 mRNA 백신뿐만 아니라
처음에 mRNA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도 실험 중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발표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상황에서는 예. 우리나라처럼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받았을 때 2차 접종을 우리 같은 경우 파이자죠. 모더나는 뭐 얼마 없으니까요. 예. 파이자를 맞을 수 있는 것을 일단 30대 미만의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대구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뭐 공급받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그게 알아보니까 정상적인 경로로 받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황당한 사건인데요. 예. 대구시가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뭐 코로나19로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또 유흥업소발 감염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로 확보를 하기로 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파이자 백신인데 파이자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독일의 이제 바이오테크랑 네네. 같이 같이 이제 한 거죠. 개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그 바이오엔테크랑 연결돼 있는 어떤 무역 회사로부터 네. 3천만 명분을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도입을 할 것을 추진한다.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좀 그냥 들으면 약간 좀 이상한 얘기죠. 이게 우리도 이 국가 단위에서 지금 화이자사랑 이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들여오는 것도 사실은 3천만 명분을 그렇게 쉽게 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건 아닌데 예. 어떤 무역 회사를 통해서 대구시가 그것을 들여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약간 좀 그러게요. 의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 3천만 명분의 백신이라는 게 정품이 맞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떤 구매 루트가 있는 것인지 화이자사에 이제 확인을 했는데 화이자사에서 이제 좀 답을 하기로는 일단 이 자신들은 이 정품 백신을 국가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닌 경우는 코백스 퍼실리티에 납품하는 것 예. 그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이자이고 바이오엔테크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답이 왔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대구시는 그럼 그동안 이제 뭔가 이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는 그러한 대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이며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실제로 이제 했던 역할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남는 것인데 이 의문은 앞으로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제가 조금 네네.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백신이라는 것은 품목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서 네. 일단 응급시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전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계약 조건에 부작용 사례는 제조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 예, 하는 예. 것들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가에만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파이저하고 모더나는 지금 정식 품목 허가를 FDA에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런 부작용 사례들도 나올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만약에 FDA에서 승인을 받는다면은 이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무역회사 같은 데 판매할 수 있고 국가가 아닌 지자체들에서도 살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식 허가된 물품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예. 이 정식 물건이라고 그러면 부작용 사례를 과연 누가 해결해 줄 것인지 그 공식 루트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뭐 완벽하게 좀 거의 사기에 가깝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요즘 이제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이제 간격의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네, 이게 실제 임상하고 실제하고 많이 달랐던 것이 임상 3상에서는 4주 간격으로 해서 디자인이 됐던 것인데요. 예. 그 이후에 실제 접종을 해보니까 8주에서 11주, 더 뒤로 갈수록 효과가 더 높다고 그래서 11주가 우리나라는 된 것인데 네. 짧게 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8주 정도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8주 이후에 2주 접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1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은 11주로 해서 2차 예방접종 날짜가 정해져서 저한테 오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로 연기는 할 수 있지만 11주에서 지금 그렇죠. 당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